오늘 읽어드릴 책은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목동과 소녀의 짧고 아련한 일연을 담은 이야기로 자연 속 순수한 이야기의 프랑스 감성의 이야기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생텍 쥐페리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랑스 작가이자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을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표현한 단편 소설. 오늘 읽어드릴 별로 유명한 알퐁스 도데입니다. 별. 어느 프로방스 양치기의 이야기. 내가 리르봉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몇 주 동안 내내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기르던 라브리종 개와 양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지냈지요. 어쩌다 약초를 따라온 리브산의 은둔 수조자나 피에몽 지방 숫쟁이의 시커먼 얼굴이나 보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외롭게 살다 보니 말도 없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린 사람들인지라 산 아래 마을이며 도시에서 요즘 화제거리가 무엇인지 같은 건 도무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한 달에 2번씩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꼬마 미아로 농장의 심부름꾼 아이의 똘망똘망한 얼굴이나 노라드 할머니의 불그레한 머리쓰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소식, 누가 영세하고 누가 결혼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해서 듣곤 했지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었던 일은 우리 주인댁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 금방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그 아가씨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에 너무 관심 갖는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축제나 밤생 파티에는 많이 가시는지, 여전히 구애하는 남자들이 새록새록 찾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지요. 산에 사는 초라한 양치기 주제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난 대답하겠어요. 그때 내 나이 갓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보름마다 꼬박꼬박 오는 보급품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꽤나 시간이 가도 안 오지 뭡니까? 아침 나절엔 오늘 큰 미사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지요. 그런데 정오쯤 되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올라오는 길이 안 좋아져 노새가 길을 떠나지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오후 3시쯤 되니 하늘이 환해지면서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반질거렸고 나뭇잎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틈새로 노새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마치 부활절 날 커다랗게 울려대는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또렷하게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은 바로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노라드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답니다. 우리 아가씨가 몸소 버들고리 바구니들 사이에 꼿꼿이 앉아서 산바람과 한바탕 폭풍으로 서늘해진 공기에 얼굴이 발그레해가지고 꼬마 미아로는 아프고 노라드 할머니는 휴가라서 자식들 집에 가셨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 등에서 내리며 죄다 말해주었고 오다가 길을 잃어 늦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꽃 모양 리본 달고 반짝거리는 치마와 레이스 장식으로 일요일답게 치장한 아가씨를 보니 덤불숲에서 길을 찾느라 늦었다기보단 어디 잔치에서 춤이라도 추다가 늦은 것 같은 모양새였지요. 오, 귀여운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더군요.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을 것만 같았죠. 내가 아가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쩌다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는 겨울철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 안집에 들어갈 때면 아가씨는 생기발랄하게 식당을 지나가긴 했어도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는 법이라고는 없었고 언제나 예쁘게 꾸미고 조금은 으스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니 그것도 나만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만한 일 아니겠어요? 바구니에 온 것들을 꺼내고 나자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에만 입는 예쁜 치마가 행여 상할까 살짝 축혀 올리며 아가씨는 목책을 쳐놓은 우란으로 들어와 내가 자는 곳 밀집으로 엮고 양가죽을 덮어 잠자리로 쓰는 구유 벽에 걸린 커다란 망토 양치는 지팡이 부싯돌 등을 보려고 했어요. 그 모든 게 흥미로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여기 사는 거야?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심심할까? 무얼 하지? 무슨 생각을 해?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요. 그렇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나 떨리던지 단 한마디도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도 그걸 눈치챘던 것 같은데 글쎄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짓궂게도 나를 한층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럼 양치기 여자친구는 가끔 만나러 올라오나? 그 여자친구는 분명 한금 연소일 거야. 아니면 삼봉우리만 타고 다닌다는 에스테렐 요정이거나. 내게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까르르 예쁘게도 웃으며 얼른 가려고 서두르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지는 아가씨가 바로 그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했습니다. 잘 있어, 양치기.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러고는 빈 바구니를 싣고 아가씨는 떠났습니다. 비탈질 오솔길로 아가씨가 사라지자 노새 발굽이 땅을 차면서 이리저리 구르는 자갈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 소리가 귀에 오래오래 들려왔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행여 내 꿈이 사라져 버릴까봐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지요. 저녁이 다 되어 골짜기 저 아래쪽까지 검푸른 빛깔로 변하기 시작하고 양들이 우리에 들려가려고 매매 울어대며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모여들 무렵 내리막길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처럼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아니라 춥고 두려워서 흠뻑 젖은 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소그르 강물이 저 아래 산 기슬에서 쏟아진 비로 콸콸 넘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질 뻔했던 거지요. 문제는 한밤중 이 시간은 이미 농장의 본체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지름길을 우리 아가씨 혼자서는 절대 알 턱이 없을 테고 나는 양떼를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가씨는 많이 당황스러워했지요. 특히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랬지요. 난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어요. 7월은 밤이 짧답니다, 아가씨. 불편해도 잠시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얼른 아가씨 발과 소그르 강물로 흠뻑 젖은 치마를 말릴 수 있게 큰 불을 피웠지요. 그런 다음 아가씨 앞에 양적과 크림치즈를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니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깜깜한 밤이 되었죠. 산의 능선 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먼지 같은 햇빛의 잔영, 그리고 해가 떨어진 방향으로 어슴풀에 마치 한 줄기 김처럼 남은 장광뿐이었습니다. 난 우리 아가씨가 울 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했어요. 새로 깐 밀집 위에 멋진 새 양가죽을 깔고는 아가씨에게 잘 주무시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지요. 하느님이 지켜보셨겠지만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피가 끓었음에도 나쁜 생각이라고는 도무지 들지 않았습니다. 우란 한 구석, 아가씨가 자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양떼 바로 옆에서 우리 주인떼 따님이 다른 모든 양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 한 마리처럼 내가 지켜주는 가운데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자랑스러울 따름이었죠. 그때까지 하늘이 그렇게 깊어 보이고 별들이 그렇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다니까요. 갑자기 양우리 울타리가 살풋 열리더니 어여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아가씨는 잠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후보님 어서 오세요. 양들이 몸을 뒤척이면서 건초가 부스럭대거나 아니면 양들이 잠결에 매매 소리를 냈던 것일 테죠. 아가씨는 불 옆으로 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본 나는 어깨에 두르고 있던 안사슴 가죽을 아가씨에게 주고 불길을 더 돋구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보았다면 알 겁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럴 때 샘물은 낮보다 한결 또랑또랑한 소리로 노래하듯 흐르고 연못은 작은 불꽃들을 밝히지요.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 허공 중에는 뭔가 삭삭 스치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풀들이 쑥쑥 커오르는 소리처럼 들려온다니까요.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입니다. 이런 걸 익숙하게 접해보지 않았다면 무섭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가씨도 오들오들 떨면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나한테 꼭 달라붙었지요. 한 번은 길고 우울한 어떤 울음소리 같은 것이 저 아래 번쩍이는 연못 쪽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일렁이며 들려왔어요. 바로 그 순간 예쁜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울음소리가 빛과 함께 움직인 것처럼 말이죠.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내게 물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내가 대답하며 성우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덩달아 성우를 긋고는
잠시 아주 골똘히 뭔가 생각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내게 말했지요. 그럼 너희들 양치기가 마법사라는 게 정말이야? 무슨 말씀을요, 아가씨.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별들과 훨씬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잘 알게 마련이죠. 아가씨는 한 손으로 얼굴을 받친 채 천상의 작은 목동처럼 암사슴 과적을 두르고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쩜 별이 많기도 하지. 아, 아름다워라. 이렇게 많은 별들은 본 적이 없어. 양치기는 저 별들 이름을 알아? 알다 마다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게 성 자크의 길, 은하수예요.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까지 가지요.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살라젠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용감한 사르마뉴 왕에게 길을 알려주느라 저걸 표시로 삼은 거랍니다. 좀 더 멀리 보시면 영혼들의 수레, 금곰자리가 있어요. 수레의 굴대 4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 앞에 보이는 별 3개는 3마리 짐승이고요. 3번째 별과 마주보는 아주 작은 별은 짐수레꾼이죠. 그 별 주위로 별들이 잔뜩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시나요? 저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받고 싶지 않았던 영혼들이랍니다. 좀 아래쪽에는 갈퀴 또는 새 왕들, 오리온 자리입니다. 우리 양치기들은 저 별자리를 시계처럼 이용하죠. 저 별자리를 보기만 해도 지금이 자정이 지난 시간이라는 걸 저는 알죠. 좀 더 아래쪽엔 장드 밀랑이 천체 횃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요. 이 별을 두고 양치기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장드 밀랑이 새 왕들과 병아리장 황소자리의 6별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대요. 별 아리장이 서둘러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지요. 저기 저 위 하늘 저 끝을 보세요. 새 왕들은 아래쪽 지름길로 가서 병아리장을 따라잡았어요. 이 게으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느라 꼴찌로 뒤처져 화가 나서 먼저 간 별들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새 왕들이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거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우리의 별이죠. 양치기 별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빛나고 저녁에 다시 들어올 때도 빛나거든요. 우린 아직도 그 별을 마글론이라 불러요.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쫓아 달려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 별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별이죠. 뭐라고? 양치기야.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럼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려는데 뭔가 상큼하면서도 여릿한 것이 내 어깨에 살풋 기대는 느낌이 들었지요.
잠결에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예쁜 리본과 레이스와 굽슬굽슬한 머리칼이 부딪혀 사각대는 소리를 내며 내게 기대어온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이렇게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으로 하늘의 별빛이 바래어 마침내 안 보이게 될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아가씨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내 존재 깊은 곳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껏 오직 선한 생각만을 내게 전해주었던 이 밝은 밤의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별들이 커다란 양떼처럼 유순하게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은 채로 이따금 난 그려보곤 했어요.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요.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단편 소설의 별, 너무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너무 딱 단편 소설의 마지막 끝부분 너무 짧아요. 단편 소설이라서 그래요. 누군도 안 주무셨네. 자려고 안 했지요. 내가 자라 했잖아. 오랜만이라서 단편 소설을 준비했어요. 아무튼 마지막 문장이 정말 예쁘네요.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요. 하는 문장이 참 좋네요. 20살, 뭔가 첫사랑 이야기 같네요.
딱 프랑스 소설 같다. 목소리 들으니 좋아서 양쪽 다 낀 건데 억울해서 잠 못 자. 자, 얼른. 어쨌든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